자, 이제 3단원에 나오는 엔탈피하고 열화학 반응식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량을 바로 반응열이라고 해주죠. 그래서 반응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량을 반응열이라고 해서,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열을 구해줄 때는 우리가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에서 뭐를요? 생성 물질의 총 에너지를 빼준 값이 바로 전체 반응열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통합과학부터 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도 했었었고. 자, 그럼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인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 보면은 반응 엔탈피 H가 묵음이에요. 자, 그래서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바로 엔탈피라고 하는데, 고유한 실제로는 총 에너지를 엔탈피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서로 서로 다르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출입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 물질이 가지는 엔탈피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 엔탈피의 차이만큼, 즉 델타 H 엔탈피의 차이만큼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한 총 에너지는 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병진 에너지, 그 다음에는 회전하는 가운동량, 여러 가지를 모든 걸 다 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바로 엔탈피인데,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갖고 있는 전체 엔탈피는요 직접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얘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엔탈피의 변화량은 알 수 있어요. 왜?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왔고 나갔는지 정도는 우리가 측정을 실험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측정을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의 변화량의 차이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엔탈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생성물질이 반응물질보다 이만큼 크다 또는 작다라고 하는 개념은 알 수 있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는 일정한 압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엔탈피 변화량인데, 보면은 반응 엔탈피 델타 H는요 생성 물질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 물질의 엔탈피 합을 빼줘요. 그러면은 뭐하고 반대예요? 반응열하고 반대죠. 즉 마이너스 Q예요. 반응열은 뭐에서?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에서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를 빼준 값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빼준 값이 바로 반응열이라 이 값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바로 뭐다? 반응 엔탈피가 됩니다. 반응 엔탈피를 구해줄 때는 생성 물질의 엔탈피에서 반응 물질의 엔탈피를 빼주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이 서로 반대라. 자, 그래서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을 보게 되면은, 얘는 엔탈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즉 생성 물질로 가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버리기 때문에 엔탈피량이 줄어서 델타 H가 0보다 작고요. 따라서 델타 H가 0보다 작아야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다? 바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생성물질로 가면서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질의 엔탈피보다 커요. 그러니까 델타 H 값이 0보다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열하고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부호를 꼭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열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과
이때 출입하는 반응 엔탈피까지를 함께 나타내 준 거를 바로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내 줄 때는 지금 여기 써준 것처럼 반드시 뭐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물질의 상태 표시도 해줘야 돼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물질의 상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왜 상태 표시를 해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로 있는 거랑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있는 거랑 가진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요. 즉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흡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 자체가 갖고 있는 엔탈피가 얘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생성물질이 어느 상태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물로 만들어지느냐, 수증기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출입하는 열량도 달라진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의 상태도 함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열 반응은 메테인 연소 반응에서 메테인이 연소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될 때 델타 H가 마이너스 890.8kJ 만큼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음수값이니까 발열 반응이지. 그 다음에는 탄산칼슘을 열분해하는 반응에서 산화칼슘이랑 이산화탄소가 생길 때는 얘가 양의 값이죠. 그러면 얘는 이만큼을 흡수를 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는 온도, 압력, 물질의 상태, 특히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양이 많아지면 출입하는 열량 자체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기준 1몰이 아니라 2몰, 3몰이면은 출입하는 열량 값도 2배, 3배로 늘어나야지 맞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반응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조건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 같은 경우 액체, 고체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온도, 압력 조건을 표시를 해주고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25도씨 1기압이 표준 조건이에요. 이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저게 상온, 상압 상태예요. 보통 상온은 25도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엔탈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열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상태를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가 산소랑 연소를 해가지고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엔탈피는 마이너스 285.8. 그 다음에 수소가 산소랑 연소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엔탈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241.8이에요. 즉 물로 생성될 때가 수증기로 생성될 때보다 얼마만큼 차이가 둘의 차이는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285.8과 241.8의 차이니까 얼마만큼? 44kJ/몰만큼의 에너지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쵸? 이만큼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마이너스 부호는 출입을 나타내는 거고 이 값만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44만큼이 큰데 이 차이는 결국엔 뭐냐면은 얘 수증기하고 물이잖아요. 결국에는 물이 수증기가 될 때 기화열, 즉 H2O, H2O 수증기가 될 때 이때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델타 H가 얼마나 된다? 44kJ만큼을 흡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또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응 엔탈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배가 돼버리면은 출입하는 열량 값도 똑같이 뭐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역반응의 엔탈피는 정반응의 엔탈피하고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요. 그러니까 정반응에서 X만큼 방출했으면 역반응에서는 X만큼 흡수해야 되는 거고 정반응에서 Y만큼 어떻게 했으면은 흡수를 했으면 역반응에서는 Y만큼 방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엔탈피를 계산을 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연료의 열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 수소 연소일 때, 에탄올 연소할 때, 휘발유 연소할 때, 천연가스인 메테인을 연소를 할 때 출입하는 열량 값을 보면은 총 열량 값 자체는 누가 많아요? 에탄올이 많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366.8kJ 만큼을 방출하고, 순서대로 아니구나, 휘발유가 제일 많구나. 여기서 만이야? 1940kcal 만큼을, kJ만큼을 방출하니까. 근데 이거는 전체고 1몰당이면은 얘는 2몰 연소할 때니까 각각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절반, 그다음에 에탄올은 1몰이고 휘발유도 2몰이니까 절반, 천연가스는 1몰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1몰당 연소할 때는 누가 제일 큽니까? 비교를 해줘버리면 그래도 휘발유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는 얘는 1몰당이고 각각의 분자량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1g당 연소할 때는 다시 1몰의 엔탈피를 분자량, 화학식량, 그러니까 몰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때는 또 수소가 제일 크네요. 그죠? 그래서 몰당이냐, 그램당이냐 주어진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엔탈피를 측정을 해줄 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량은 바로 열량계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요. 이 열량 측정하라는 법은 이 역학과 에너지에서 물리에서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총 물체가 흡수한 열량 또는 방출한 열량은 Cm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C는 비열, 그 다음에는 M은 물질의 질량, 델타 T는 바로 온도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양의 값이면 흡수한 거고 음의 값이면 방출한 겁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건 C는 물질의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라 단위가 줄 퍼 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의 단위를 사용을 해줘서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바로 비열이라고 불러주고요. 얘는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의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준 Cm 값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열용량이라고 하고, 여기는 단위는 줄 퍼 도씨 또는 칼로리 퍼 도씨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램만 빠지는 거예요. 얘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열용량이에요. 둘의 차이는 비열은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지만 열용량은 같을 수도 있어요. 비열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질량 값을 조정을 해서 이 열용량을 같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열용량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용량은 Cm 값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뭐 Q는 씨암탁, 시멘트 뭐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뭐 그거는 초딩이라 그렇게 외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간이 열량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량계하고 외부 사이에 열 출입은 없다. 그러니까 손실되거나 들어오는 열은 없이 단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은 Q는 Cm 델타 T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이 열량계가 있고 통 열량계 또는 봄 열량계라고도 하는데, 간 열량계는 열량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근데 얘는 열 손실이 커요. 그래서 보통은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보통은 뭐 이제 중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물질의 용해 반응 같은 거를 요 안에서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통열량계는 단열된 강철 용기 안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요 과정에서 나온 열량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물을 데우는데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열량계의 온도를 올리는데도 사용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요. 어차피 총 열량은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둘 다 열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에너지하고 반응 엔탈피 봅시다.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되게 골이 아플 거예요. 자, 보면은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기체 상태의 두 분자에서, 기체 상태의 분자에서, 근데 왜 기체 상태에서 측정을 하느냐면은 기체 상태가 돼야지 분자 간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기체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분자 간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분자 간 상호작용이 영향을 잘 안 줘요. 분자 간 상호작용에 작아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너무 가까워서 이 원자 간 결합력에도 주변 분자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멀기 때문에 이 기체 옆에 있는 분자들이 원자의 결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두 분자에서 두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 1몰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필요하다는 소리는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결합에서는, 모든 화학 결합은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주냐면은 다 방출해요. 그러면은 결합한 거를 끊어내려면 저 방출한 에너지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이 끊어질 때는 둘의 결합 에너지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결합 에너지만큼을 방출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방출하냐면 결합한 상태가 더 안정한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합을 하면서는 에너지 방출, 그 다음에 결합을 끊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는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결합 에너지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데, 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는 항상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모든 화학 결합을 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그 결합을 끊어내려면 바로 양의 값,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엔탈피 변화량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합의 세기가 당연히 강하면 강할수록 결합을 끊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는 큽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당연히 여러분들 공유 결합에서 공유 결합력에서 영향을 주는 건 일단 첫 번째, 어차피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원자 핵과 공유 전자쌍 간의 인력이란 말이에요. 공유 전자쌍을 핵이 얼마나 강하게 잘 원자 핵들이 잡아당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일단은 원자의 반지름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결합 길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합 길이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공결합력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당연히 핵하고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까 결합력이 커져요. 대신에 이제 둘의 영향은 이제 따져봐야 돼요. 반지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냐, 아니면 전하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냐. 그리고 당연히 공유결합에 해당이 되니까 다중결합력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커요. 그러니까 삼중결합력이 같은 원자라면 가장 크고, 삼중결합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이중결합력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단일결합이 가장
작은 결합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지금 보면은 수소가 436, 수소 탄소는 410, 그 다음에는 수소 플로린은 또 이게 크죠. 왜냐면은 플로린이 탄소보다 원자 반지름 작은데 대신에 또 핵 전하량은 커요. 게다가 전기 음성도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핵 전자가 공유 전자쌍과 핵하고 전자 간 인력이 크죠. 그리고 요 둘을 보게 되면은 플로린하고 염소가 원자 핵 전하량은 크겠지만 대신에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2주기 원소고 그 다음에는 3주기 원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결합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이렇게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면 강할수록 결합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결합을 끊어내기가 어떻다?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 결합이 끊어질 때 흡수하는 에너지와, 여기서 중요해요. 반응물에서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수소하고 수소의 단일 결합이 얘가 두 분자가 있는 거고,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자 구조를 알아야 된다. 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물 분자 하나당 수소하고 산소와의 공유 결합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니까 두 개인데, 이게 총 두 분자니까 총 4개의 결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다 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H2 상태가 2H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총 몇 개가 되는 거니? 4H가 되는 거죠. 4H 상태가 되고, 얘는 2O 상태로 원자 결합이 끊어지고, 얘네들이 다시 재결합을 하면서 이 OH5 사이 결합이 총 4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물이 4개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물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응 물질에서는 결합이 끊어져야 되니까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즉, 반응 물질에서는 결합 에너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주고?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 물질에는 새로이 결합을 하면서 결합 에너지를 방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크면 무슨 반응? 흡열 반응. 그 다음에는 흡수했던 에너지보다 방출했던 에너지가 더 크면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합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해줄 때는 반응 물질의 결합 에너지 합보다 합에서 생성 물질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는데, 만약에 방출하는 값이 크면은, 흡수값보다 방출값이 크면은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만약에 흡수한 에너지가 방출한 에너지보다 더 크면 뺐었을 때 양의 값이 나오니까 흡열 반응.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플로린과 수소의 생성 반응에서 H2하고 F2가 결합해서 이 HF가 될 때, 이 상태에서 이 H가 되죠. 그럼 수소 단일 결합 에너지를 흡수해요. 얼마? 436만큼. 그 다음에 다시 플로린의 결합 에너지를 흡수해요. 159만큼. 그러면 다 떨어진 원자 상태가 되고, 얘네들이 다시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얼마를 방출해? 그러니까 수소하고 플로린의 하나의 결합 에너지가 570인데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만큼을 방출해요. 그래서 전체 보면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에서 이만큼을 흡수했고 이만큼을 방출했으니까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의 차이인 545kJ만큼을 최종적으로는 방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반응 물질이 흡수한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결합을 하면서 방출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바로 발열 반응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되게 사칙연산이 많이 나와요. 저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이 약간 사칙연산 고자라 이 단원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계산기 써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조심하세요. 계산.
자, 이제 원자세 비법 특각 한번 봅시다. 반응 엔탈피 종류랑 결합 에너지를 이용한 계산식. 자, 보면은 반응 엔탈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자,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연소 엔탈피예요. 연소 반응은 당연히 여러분들 산소랑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타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떤 물질 1몰이 완전 연소를 해서 가장 안정한 생성물이 될 때의 반응 엔탈피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생성물이라는 소리는 똑같이 물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액체 상태인 경우랑 기체 상태인 경우랑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를 더 적게 가질수록 안정한 거예요. 즉 안정한 상태는 에너지 함량이 적은 거예요. 에너지가 적은 것. 그러니까 엔탈피가 제가 적은 거니까 따라서 물하고 수증기 중에서는 물이 생성이 될 때가 엔탈피가 더 적은 거라서 이때를 연소 엔탈피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낚시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소 반응에서는 물이 생성이 돼야지 수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수증기가 생성이 되면 그거는 연소 엔탈피 아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메테인의 연소 엔탈피 890.8만큼이다. 자,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해요. 생성 엔탈피. 자, 어떤 물질 1몰이 자, 성분 원소의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자, 반드시 원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원소 물질. 원소 물질이면은 호돈소 물질, 이원자, 분자되든지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져야지 이때를 바로 1몰이 만들어질 때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만들어져야 이때를 바로 생성 엔탈피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안정한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 보면 C 플러스 O2가 돼서 CO2가 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가장 안정한 상태 각각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C, S 플러스 O2는 O2G겠지, G. 얘는 CO2G.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이제 생성 엔탈피가 맞는데, 얘가 만약에 CO2G 플러스 2분의 1 O2G는 CO2G.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생성 엔탈피도 되고 연소 엔탈피도 될 수가 있지만 이 경우는 생성 엔탈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안정한 물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분해 엔탈피는 정확하게 생성 엔탈피하고 반대 반응이에요. 예, 어떤 물질 1몰이 성분 원소의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 분해될 때 반응 엔탈피고, 크기는 부호는 반대고 크기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용해 엔탈피는 어떤 물질 다 1몰 기준이죠. 1몰이 충분한 양의 물에 용해될 때 반응 엔탈피. 그러니까 이게 용해 반응도 온도가 높을수록 만약에 반응이 잘 일어나면 흡열 반응이에요.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면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녹으면서 열을 방출하는 수산화 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이나 아니면은 황산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녹으면서 열을 방출하는 발열이고, 대부분은 온도가 높아서 잘 녹은 질산칼륨이나 아니면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출입하는 열량값 용해될 때, 다음에 중화 엔탈피는 고정값이에요. 픽스드 값,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을 해서 물 1몰이 생성이 될 때 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1몰씩 결합해서 물 1몰이 만들어지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중화 엔탈피는 고정값이에요. 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식 자체가 고정이기 때문에 55.8kJ라고 하는 거는 고정값이에요. 이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연소 엔탈피예요. 낚시 많이 나오니까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를 이용한 반응 엔탈피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먼저 이제 끊어지면서, 여기서는 얘네들이 반응 물질에서는 끊어져야 되잖아요. H2가 EH가 되면서 여기서는 얼마만큼 436을 흡수했고, Cl2가 ECl이 되면서 242만큼 흡수를 했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HCl이 몇 개 생겼음?
2개가 생겼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결합 에너지의 2배만큼을 방출하니까 흡수 에너지보다 방출 에너지가 더 크니까 여기서 얘를 뺐었을 때 바로 델타 H가 음수값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지요. 사치 연산 잘해야 되고 분자 구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3H8 프로페인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또는 연소를 한다. 이거를 결합 에너지로 구해준다라면 얘는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수소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는 탄소하고 탄소 간의 단위 결합 에너지가 몇 개 필요해요? 1개, 2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모르면 몰라. 왜? 무슨 결합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자 구조는 우리 화학에서 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결합으로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막 난해하고 존나 어려운 롯나 어려운 그런 분자 구조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대신에 다중결합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중결합인지 아니면 안에 뭐 삼중결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열 화학 반응식에서 델타 H1부터 델타 H4에 해당하는 거 연소 엔탈피에 해당이 되는 거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물의 연소가 생성되는 델타 H2가 바로 델타 H2가 연소 반응식. 그 다음에 가장 안정한 물질 1몰이 생성되는데 원소로부터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원소. 따라서 생성 엔탈피가 바로 델타 H1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고체가 수용액 AQ로 바뀌는 용의 엔탈피가 델타 H3에 해당이 될 거고, 이거는 중화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엔탈피 델타 H4는 중화 엔탈피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Q2 표는 25도씨 1기압에서 3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래요. 자, 그러면 얘가 반응 엔탈피를 구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반응 물질은 지금 왼쪽에 수소하고 수소 결합이 몇 개 있는 거냐면은 총 지금 2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 2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수소가 436에다가 곱하기 이만큼, 그 다음에는 산소가 결합 에너지가 498이에요. 이만큼을 흡수해야 돼요. 498을. 그럼 얘는 872. 여기다가 872만큼을 더해주면 0, 7, 5, 1370kJ 만큼을 반응 물질이 흡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물이 여기서는 OH2O가 얘가 한 분자당 수소, 산소 결합이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2분자니까 총 4분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OH 결합이 총 4개가 있으니까 460에 곱하기 4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니? 0, 4, 6, 24, 2에다가 4, 4, 16, 1840에 해당이 되네요. 따라서 이만큼을 방출하는 거니까 따라서 1370 빼기 1840을 해주면은 470이 되겠죠. 그렇죠. 470이 바로 마이너스 470이 델타 H 값.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여러분들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자. 자, 반응열과 엔탈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OX예요. 자, 보면은 OX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엔탈피 자체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엔탈피의 변화량 델타 H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엔탈피 자체는 측정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 엔탈피가 0보다 작은 반응은 흡열이 아니라 발열이죠. 델타 H가 0보다 커야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떤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를 나타내서 엔탈피가 늘어났지. 그러면 결국에 얘는 무슨 반응이야? 여러분들? 예.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이 X55, X가 돼요.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작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죠. 흡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 H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열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5예요. 물질의 상태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엔탈피는 화학 반응식에 개수가 커지면 개수가 커진 만큼 배수가 돼서 커지게 되니까 틀렸죠. 네, 그 다음에 4번. 질소와 수소 기체로부터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암모니아 2몰이 생성될 때 91.8kJ의 열을 방출한대요. 그러면은 N2G 플러스 3H2G는 이 NH3G가 될 거고, 이때 델타 H는 마이너스 91.8kJ. 네, 이렇게 써주면은 맞게 되겠죠. 자, 5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수소로부터 H2가 생성되는 반응의 엔탈피래요. 그 수소 결합 에너지가 지금 436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따라서 X55입니다. H가 H2로 되는 반응은 발열이에요. 엔탈피가 줄어드니까. 자, 공유결합을 끊을 때 결합 에너지 436.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엔탈피의 변화 그래프와 열화학 반응식 보면은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수소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 엔탈피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이 반응이 일어날 때의 주위의 온도 변화는 지금 보면은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델타 H가 0보다 작잖아요. 주위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된다? 온도 상승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은 EH2 플러스 상태 변화 써줘야지. 자, 아우 세상 귀찮아. 자, 더하기 O2G는 H2OG 하고 델타 H가 마이너스 483.6kJ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수소와 산소로부터 그러면 수증기 2몰이 생성이 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결국에는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이만큼이죠. 483.6kJ만큼을 결국에는 흡수를 해주게 되고, 출입하는 열량도 이거죠. 왜? 수증기 2몰이 생성될 때니까. 그러면 이거에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 2몰이 분해돼서 수소 2몰하고 산소 1몰이 만들어질 때 거꾸로 역반응은 델타 H가 얼마가 되겠어요? 483.6kJ이 돼요. 그러니까 즉 2몰의 역반응, 분해 반응식. 근데 물 수증기 1몰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질 때는 결국엔 이거에 뭐가 돼요? 절반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241.8kJ만큼을 델타 H는 이번에는 흡수를 하게 될 거예요. 아까 정반응에서 방출했으니까 역반응에서는 흡수를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봅시다. 자, 빈출 선택지로 원격 정리. 자, 보면은 보기가 O, X, O, X5예요. 자, 수소 2몰과 산소 1몰의 엔탈피의 합은 물 2몰의 엔탈피 합보다 크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성 물질의 엔탈피에서 반응 물질의 엔탈피 합을 빼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수증기 2몰의 엔탈피가 이만큼이 아니라 수증기 2몰이 생성될 때 출입하는 엔탈피의 변화량이 이만큼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물의 생성 반응은 발열 반응이 맞고요. 수증기에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는 483.6이 아니라 이거의 절반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H2 플러스 O2가 돼서 이 H2O가 만들어졌을 때 델타 H 값이 여기서 얼마야? 483.6이죠. 마이너스 483.6kJ인데 이거는 이제 생성은 1몰이 생성될 때니까 2몰이니까 이거에 얼마가 돼야 돼요? 네, 절반이 돼야지 맞게 되니까 얘는 틀렸고, 수소 2몰과 1몰이 반응을 해서 물이죠. 이건 물 2몰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이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크죠. 왜 그러냐면 물이 생성이 되는 경우랑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수증기가 생성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물보다 수증기가 엔탈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화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만큼은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로 생성될 때가 수증기로 생성될 때보다는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더 많이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엔탈피는 483.6kJ보다 작다. 그래서 물이 생성이 되는 반응에 하는 엔탈피는, 그러니까 이게 저거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483.6보다는 더 큰 건, 절대값이 큰 거고, 실제로 값으로 보면 더 마이너스 값으로 더 작아야 되겠지. 그쵸? 따라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 작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20이랑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여러분들. 따라서 맞아요.